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수학 고민을 해결해보는 클리어 매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고요. 어머님께서 수학을 정말로 열심히 보시는 정말 왕팬이라고 하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 우리 뭐 초중고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네. 수학을 좋아하는 거, 심지어 왕팬이 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의 눈에는 우리 또 김희지 선생님은 아이유, 아이유. 연예인 아이유. 네네. 김세희 선생님은 송중기. 송중기. 좋네요. 우리 민성원 선생님은 영화배우 김웅수. 왜 김웅수예요? 그쪽으로 가시게. 그분 대세예요, 요즘에. 아, 그래요? 인기 많아요. 아니, 그 몸짱 연예인도 많은데, 젊은 연예인들 중에. 그럼 김일희 씨는 네. 누구를 맡고 있는 거죠? 저요? 네. 저는 이제 눈 크기로 봤을 때는 김재동을 맡고 있습니다. 네. 많이 약하다, 우리가. 네. 근데 지금 어머님의 고민이요. 아이가 학교에서 그 시험이 따로 없대요. 그러다 보니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수준을 좀 파악하고 싶다라고 이제 보내주셨는데요. 빨리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클리어 매스 시작할게요. 기타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은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기타 연주에 흠뻑 빠져버린 오늘의 주인공. 기타 연주하는 자세 좀 보세요. 차분한 성격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것 같죠? 오늘의 주인공은 미래의 철학자를 꿈꾸는 초등학교 5학년 김민재 군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연주 삼매경 중인 민재. 정말 자기만의 세상에 푹 빠진 것 같죠? 그나저나 공부는 언제 하려는 걸까요? 엄마, 나 핸드폰. 어라? 연주를 하다 말고 휴대폰을 찾습니다. 민재네 수학 고민이 궁금해지는데요. 학교에 사실 시험이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상태가 지금 어떤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사실 그동안 제가 어디서 이야기 들을 때도 없다 보니까 수학을 좀 많이 봤어요. 보면서 도움을 좀 받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를 확실히 좀 알고 싶고 점검을 좀 아이가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받고 싶어서 수학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객관적인 수학 실력이 궁금하다는 엄마. 먼저 민재의 공부 습관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방으로 들어오는 민재 포착. 게임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수학 문제집을 꺼냅니다. 설마 민재야 창만 펴놓고 게임하려는 건 아니지? 동영상 강의를 들으려고 한 거였군요. 오해해서 미안해. 학원에 다니지 않는 민재는 일주일에 2~3번씩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수학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혼자 공부하면서 어려운 단어는 없었을까요? 딱히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심화해서 수학 경시대 문제가 나오면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살짝 지루해요. 그나저나 어째 점점 자세가 삐딱해지는데요. 민재의 두통을 유발한다는 심화 문제라도 만난 걸까요? 이게 좀 더 편하고 공부가 지루할 때는 거의 항상 이래요. 문제를 풀다 지루해지면 자세가 흐트러진다는 말인데요. 제작진의 질문이 신경 쓰였는지 자세를 바로잡고 문제를 다시 풀어나갑니다. 이렇게 민재가 공부하는 시간은 강의와 문제풀이를 합쳐서 1시간 정도라네요. 엄마, 다 했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몸에 밴 민재. 근데 채점은 꼭 엄마와 하고 있었는데요. 5학년이나 되니까 이제 조금 스스로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이렇게 뒀는데 아이가 혼자 채점하면 저도 너무 편하고 좋겠는데요. 아이가 절대 혼자 하려고 하지 않아요. 채점할 때 꼭 엄마가 같이 있어야만 채점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채점을 같이 합니다. 불러줘. 5분의 4, 5, 4. 오케이. 민재가 답을 부르고 엄마는 확인만 해준다는데요. 9번 오른쪽 거 체크. 아이고, 아쉽게도 틀렸나 보네요. 6분의 1, 오케이. 별표에. 거기에 모르는 문제까지. 15번이 민재는 어떻게 한번 접근해봤어? 이거
24분의 11 곱하기 5분의 2도 해봤고 24분의 13 곱하기 5분의 2랑 24분의 13 곱하기 5분의 3. 그냥 나온 숫자를 곱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 엄마가 이 해설지 한번 보여줄게. 보자. 얘는 어떤 어라? 방식으로 이건 접근하냐고. 김희진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던 방법 아닌가요? 쪽수는 예, 수학을 많이 보다 보니까 김희진 선생님께서 해설지가 잘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아이한테 그대로 한번 방법을 써봤더니 아이가 정말 10문제에서 한두 문제 빼고는 거의 다 스스로 해내더라고요. 한번 보고 민재가 수다학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민재네. 해설지의 첫 문장을 보고 감을 잡았는지 거침없이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민재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은 다름 아닌 해설지였네요. 195. 쭉 나왔어. 혼자 하면 이해도 잘 안 되고 엄마가 그 해설지를 보여주면 그냥 하는 것보다 이해도 더 쉽고 괜찮아요. 왜 나중에 이렇게 식이 다르게 접근했는지 엄마한테 설명해 줘봐. 이게 전체니까 전체를 1로 24분의 24로 봤을 때 우선 마지막으로 틀린 문제를 엄마에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민재의 수학 공부는 끝이 나는데요.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기 위해서 민재와 엄마가 만들어낸 공부법이래요. 만들어서 여기에 5분의 3을 곱해서 117이 됐어. 민재 원래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그지? 근데 민재가 이런 방식으로 처음 문제를 접한 거지. 몇 번 하다 보면 이거 별거 아니야, 민재. 할 수 있어. 힘내. 파이팅이. 민재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수다학에서 도와주세요. 아, 어머님을 만나뵈니까 이 방송하는 보람이 좀 느껴집니다. 정말 저희가 참 열심히 방송을 만들면서 진짜 열심히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어머님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기운이 막 솟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수학을 하면서 초등학교 친구가 또 개인적으로 뭐 문자로 연락 온 적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만나서 뭐 인터뷰한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우리 김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팬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아, 그랬죠. 네, 두 분이 거의 뭐 100분 토론하듯이 어려운 용어로 막 수학 용어로 대화했던 경우도 네네. 있었고, 민성원 선생님은 또 워낙 또 우리 또 어머님들 사이에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김민 선생님이 그동안 한동안 서운해하셨습니다. 아, 그동안 네. 내 팬은 어딨냐 좀 그랬는데 조명을 받지 못하셨어요. 맞아요. 네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거 빵빠레 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지금 스테이지로 나가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 일단은 어머님이 그 일상생활에서 아이와 함께 우리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방법들을 좀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어머니께서 이제 풀어주고 아이가 말하게 하는 거 이거 네. 저도 많이 주장했던 얘기인데 왜 또 김인희 선생님만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 민재 취미 활동을 어머니가 존중하고 그다음에 둘이서 뭔가 답을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은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이 항상 하셨던 얘기 중에 수학을 잘하려면 끈기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네. 민재가 보니까 또 이 기타를 치더라고요. 이 그러니까요. 기타가 이게 정말 끈기가 필요한 악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기타를 좀 배우다가 그 조개 껍질 묶어 이것만 맨날 하다가 예. 다음 곡으로 못 넘어갔어요. 10년 동안. 근데 우리 민재를 보니까 끈기도 있고 네. 똑똑해 보이고 뭐 수학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좀 달리 봤는데요. 사실은 그 조개 껍질까지만 쳐도 네.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계속 똑같은 코드를 잡고 계속 띵띵띵띵 이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수학에서도 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지루해요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 지루해가 아니라 어려워서 하기 싫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닌가. 기타에서도 요거보다 더 이상의 어려운 것을 난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느꼈거든요. 예, 민재가 보면 그 경시 수준의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지루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루한 게 아니고 진짜 어려운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 어려운 문제를 푸는 아이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들과 같이 조를 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경시 수준의 문제는 그 일반 문제하고 달라서 참 여러 가지 푸는 방식이 나옵니다. A라는 방식, B라는 방식, C라는 방식, 그다음에 그 답안지에 있는 방식. 네. 이들이 모두가 정답인 거죠. 그러면 내 방식과 이들의 방식의 차이점을 서로가 얘기하면서 찾아가고 그게 그 출제자가 만들어 놓은 해답지에 나온 방식하고 뭐가 다른지 찾아간다면 어머니와 아이가 얘기했던 이 방식을 그대로 또래 학습에서 똑같이 적용을 하면 경시 수준의 방식도 오히려 더 지루한 게 아니고 더 흥미로운 방식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학을 못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잘하는 친구인데 지금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심화 응용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도와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네. 이 친구는 하루에 한 문제 정도 심화 응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연습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어렵고 이제 머리를 싸매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해결 방법은 이제 답안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심화 응용 문제는 항상 QR코드가 붙여요. 그래서 그 문제 QR코드를 하면 이 심화 문제만 굉장히 심화로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것도 이해가 안 된다. 담임 선생님 찬스를 쓰셔서 이거에 대한 연습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지루하다고 혼자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태도가 그렇죠. 이렇게 안 좋아지고 네.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보드판을 크게 하나 이제 구입하셔서 이렇게 방에 설치해 놓고 아이가 서서 푸는 거죠. 문제집을 하나씩 서서 풀고 엄마가 채점을 하시잖아요. 같이 그 푼 것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큰 판에 놓고서 얘기하는 그런 방법으로 형태를 좀 바꿔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스스로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한다는 점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점입니다. 매우 잘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학습 시간의 어떤 집중도의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어떤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 어려워했던 그 문제를 좀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준이는 전체가 360쪽인 소설책을 어제 전체의 24분의 12를 읽고 네. 이렇게 시작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좀 기니까 끊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 문제를 풀고 또 그 뒤에 있는 그 문제 또 하나 풀고 또 하나 풀고 하면 이거를 조합해서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아, 이거는 한 세 문제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요까지 하나 풀어보고, 즉 단순한 연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예를 들어서 360쪽인 소설책에 어제 전체 24분의 11을 읽었다. 거기까지 딱 끝난다면 이거는 360 곱하기 24분의 11, 즉 165쪽을 읽었다라고 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요걸 가지고 풀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단계별로 끊거나 뭐 문장별로 끊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잘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좋거든요. 물론 이 문제는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먼저 계산하는 거죠. 뭐 360쪽에다가 24분의 13 그리고 곱하기 5분의 3을 곱해주면 한꺼번에 계산도 돼요. 아마 이 문제의 해설지에는 이렇게 풀어져 있을 네.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사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단계별로 이렇게 끊어서 학습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단계적인 학습을 하다 보면 그래?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될까? 해서 이렇게 찾아낸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학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민재의 그 장점과 단점을 좀 잘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또 진행했는데요. 네. 결과 함께 보도록 검사 할까요? 결과를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보면 그 동작성하고 언어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그다음에 편차가 별로 없어서 좌우뇌가 균형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속도만 좀 낮게 나오거든요. 네. 이게 전체 인지 능력은 평균 상인데 여기서 이제 강점으로 치면 공통성, 숫자, 어휘, 행렬 추리, 즉 언어성이 굉장히 높고 추론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잘하지만 앞으로도 더 잘할 가능성이 꽤 많은 아이다. 네. 그런데 약점으로 하면 기호쓰기와 동형 찾기가 있잖아요. 얼핏 보면 약점 같은데 그 숫자 같은 경우는 청각적 집중력을 보고요. 기호쓰기 같은 경우는 시각적 집중력을 보는데 일반적으로 청각적 집중력이 저렇게 높은 아이가 네. 시각적 집중력이 낮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나오느냐? 틀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하나 일일이 대조해서 속도가 늦게 나온 거지. 이 아이의 네. 집중력이나 속도가 늦어서 이렇게 늦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더 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수학 성취도 평가를 보면 네. 현행 67%, 후행 71%, 전체 69%에서 이것도 평균 상 정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아이의 갖고 있는 능력보다는 좀 덜 나온 거여서 공부를 좀 더 심화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 발전 가능성이 더 많은 아이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이 내용만으로도 어머니가 좀 마음은 좀 안심은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시험이 없어서 정말 민재가 지금 어느 수준인지 잘 판단이 안 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좀 선생님들이 말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수학 실력은 우수한 아이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이제 동영상을 참고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동영상을 활용할 때는 문제를 먼저 푼 다음에 내가 모르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서 참고를 하는 게 좋은데 동시에 보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효과가 노력한 만큼 좀 덜할 것 같아요. 그 그럴 수도 부분만 좀 있겠네요. 고치면 좋을 것 같고 문제를 푸는데 보면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14번 문제가 통나무 하나를 10토막으로 잘랐을 때 그 이제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통나무를 10토막으로 자르려면 톱질을 9번을 번 해야 하겠죠? 되는데 네. 10번을 한다고 계산을 했어요. 또 26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물병에서 시간마다 1시간마다 물이 2분의 1씩 줄어드니까 네.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몇 번 줄어드냐 그런 문제였는데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는 10시간이어야 네. 되는데 9시간으로 계산했어요. 공통점이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수직선 문제예요. 1부터 5까지가 간격이 4인데 보통 5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문제를 보면 다른 건 다 맞췄으니까 네가 실수했구나. 그러니까 요것만 잘했으면 됐을 때 했는데 요거는 실수가 이게 아니라 실수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이 부분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 지나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려워하는 그런 것을 찾아서 메꿔주면 정말 잘할 겁니다. 김민 선생님 좀 신경을 좀 더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진짜 정말로. 그래서 그러니까 예. 애정 섬세합니다. 뭐. 예. 30문제 중에 23문제 정도 맞았거든요. 예, 중상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기본 실력이 분명히 있는데 아주 또 쉬운 문제에서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29번 같은 문제는 사실 이거 다 더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덧셈에서 틀려서 매우 아쉬웠습니다. 예, 그리고 더 잘하려면 사실은 이 문제를 단계별로 푸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예,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단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통나무가 그 통나무 문제 틀렸잖아요. 통나무를 2조각으로 내려면 얼마? 예를 들어 번 빵으로 자르는 합시다. 거죠, 예, 그죠? 빵으로 해서 예. 내가 빵을 자른 칼이 있는데 칼로 얼마 한 번만 딱 자르면 2조각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3조각 만들려면 이렇게 2번 그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낮은 단계에서 해본 다음에 그 숫자를 10개, 그렇죠. 10이 있다. 이것을 10조각으로 하려면 몇 조각으로 해야 되겠느냐, 몇 번 칼질을 해야 되겠냐, 이렇게 좀 숫자를 늘려나가다 보면 그 개념을 잡을 수 있고, 이런 거구나, 어떤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낮은 단계에서 실제로 해보고 그것을 추론해라라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결국은 민재한테는 이런 얘기가 제일 딱 맞는 것 같아요. 실수가 결국 실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지금의 실수를 다 잡아주기만 한다면 실력이 그냥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것만 좀 생각하면 어머님께서 조금만 노력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일단 지금 상황에선 아이의 실력이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앞으로 또 커가면서도 아이의 실력을 평가하고 싶은 엄마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근데 시험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전에 그 바람의 파이터 이 최배달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 일본의 고수들 네. 도장을 찾아가서 그냥 1대1로 붙어서 아, 도장 깨기를 하고 다녔어요. 네. 도장 깨기. 이 어머니도 똑같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죠? 동네에 사는 같은 학년의 아이가 있다. 그럼 그 집의 문을 두들깁니다. 그냥 찾아가서 야. 문제집 2개 주고 풀어. 그래서 이기면은 뭐 그 집에서 뭐 숟가락 하나 갖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장 깨기식으로 네. 돌아다니면 어떨까? 괜찮을 것 정말 같죠? 동네에서 밉상이 될까봐. 신고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예요. 잘하면 밉상되고 그다음에 잘 못하면 무시당해요. 아이의 얼굴에 그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요. 이 다른 방법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어떤 아이가 문제를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 혹은 자기 수준보다 약간 어려운 문제를 풀고 엄마가 설명해주면 이해하고 그 정도로 진행된다면 실력 좋은 거예요. 그쵸. 실력 좋은 거고 예. 꼭 시험을 봐야만 아는 건 아니고요. 실력을 그래도 궁금해서 테스트하고 싶다면 네. 인터넷에 들어가면 같은 단원에 다른 학교 시험 문제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교육열이 좀 높은 지역, 덜 높은 지역 샘플로 한 2군데 정도만 찾아서 테스트를 해보면 그 점수를 보고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채점을 다 엄마한테 맡기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해줘야 되는지도 어머니가 많이 궁금해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한 조언들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엄마가 해주는 걸 좋아하면 계속 하면 돼요. 왜냐하면
조금만 지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가 내 방에 들어올까 봐 덜컥덜컥 놀래거든요. 그런데 엄마한테 뭔가를 도움을 요청하고 네.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매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 정도로 아무리 카메라가 이게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본색이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평상시에 잘하고 있지 않으면 저 표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계속 유지해 주는데 다만 심한 문제를 엄마가 지금처럼 설명해 주기가 힘들다면 그 부분만큼은 좀 더 잘하는 친구나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세희 선생님께서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제가 약간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 화면이 너무 작더라고요. 전화로 이렇게 보는 게. 아, 그렇죠. 좀 저희 네네. 신경이 쓰였어요. 네. 그래서 화면을 좀 크게 뭐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요새 탭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좀 크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왕이면요. 예, 네. 이왕 보여주실 거라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거실 같은 이런 개방성 있는 곳에서 공부해도 아이가 잘할 것 같거든요. 아, 예, 그래서 어떤 집중도나 이런 것들이 괜찮다면 거실에서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긴 여동생도 굉장히 차분하게 공부를 잘 하니까 그런 분위기는 좀 잘 만들어질 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 오늘 민재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솔루션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알짜 정보들을 또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 선생님들이 전해주시는 결정적 한방 네, 들어볼게요. 제 결정적 한방은 끝까지입니다. 심화 응용 문제집을 한 권 구입하셔서 문제 하나하나를 끝까지, 그리고 그 문제집을 끝까지 풀기를 권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도전입니다. 그 민재의 인지 능력 굉장히 높고요. 특히 추론 능력 높거든요. 수학 성취도 괜찮아요. 그런데 더 어려운 문제에 현재 못할까 봐 도전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도전하면 충분히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괜찮아입니다. 수학 문제 틀려도 괜찮습니다. 틀리기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이 더 문제거든요. 틀려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이 또 기대가 되네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수닭입니다. 왜 수닭이냐면 너무 날로 먹는 것 같은가요? 아, 그러니까 오늘은 좀 실망스러운데요. 아니 왜냐면 우리 민지 어머니께서 네. 수닭을 좋아하잖아요. 보다가 우리 김민지 선생님이 하라고 했던 방법 중에 하나, 해답지를 잘 활용해라. 네. 이걸 듣고 정말 잘 활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 성적도 잘 나오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해결책과 새로운 정보가 많은 수닭 본방사수를 계속 하시면 이거보다 좋은 게 없다. 그렇네요, 네. 진짜. 네네. 그래서 저는 오늘 결정적 한방 수닭으로 정했습니다. 아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민재 어머님을 통해서 오늘 저희 수다학의 가치를 다시 한번 평가를 받는 것과 더불어서 이 어머님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또 깨닫게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많은 어머님들께서 지금 당장 오늘의 뭐 성적 뭐 이런 거, 그리고 아이가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아이의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 번쯤 점검해보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정말 여유로운 엄마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민재 어머님을 통해서 많은 어머님들이 내 아이한테 이런 관심을 좀 보여야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 수다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